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반도체가 곧 안보다. 반도체 없이는 전쟁도 평화도 없다. 이젠 반도체가 밥 먹여주고 나라 살리는 시대랍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예전엔 칩이라고 하면 감자칩, 새우칩만 떠오르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반도체 수출이 떨어졌다 한마디에 주식 환율, 대통령 지지율까지 출렁입니다. 한마디로 이젠 국가 지도자보다 반도체 공장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외칩니다. 중국의 반도체 넘기지 마. 우리랑 손잡고 중국을 고립시켜. 한국 기업들 이미 중국에 수십 조를 투자했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공장만 수십 개입니다. 미국 말대로 하면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을 선택하면 미국이 기술 이전을 막고 수출 제한까지 걸 수 있습니다. 진짜 사면초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질문 1. 지금 당신이 산업통상부 장관이라면 중국 공장을 포기하면서도 미국과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질문 2. 국가 안보와 기술 자립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질문 3. 그리고 1980년대에도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규제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도체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0년대에도 우리는 미국의 압박 속에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때는 기술도 없었고 힘도 약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선택의 본질은 같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고 무엇을 지키며 어디까지 감수할 것인가? 그 선택을 당신이 직접 해본다면 과연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6월 미국은 중국을 향해 또다시 강하게 외칩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엔 절대 넘기지 마라.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산 장비 기술이 사용된 모든 반도체가 중국 내 특정 기업으로 수출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결과는 한국, 대만, 네덜란드 등 주요 반도체 국가들의 수출이 급감했고 삼성, SK 같은 한국 기업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이미 중국에 수십 개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 내수와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넘기지 마라고 하면 한국은 미국의 기술 동맹을 택하든가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잃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사안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다리가 아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죠. 외교부, 산업부, 청와대 NSC까지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고위급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있고 중국과는 수출 물량 조율 및 산업 투자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선. 이것도 퍼주기 아냐? 미국 말만 듣다가 우리 기업 다 죽는다. 두 번째 시선. 현실을 보자. 우리는 중국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기술은 미국, 시장은 중국 둘 다 잡아야 산다. 정부는 지금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자에게 묻는 질문. 질문 1. 미국의 기술 지원과 군사 협력을 지키기 위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질문 2.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려다 미국의 압박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질문 3. 혹시 우리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진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뉴스에선 기술 전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주권, 외교, 안보, 산업 구조까지 총체적으로 얽힌
국가 전략의 중심입니다. 1980년대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따르기만 해야 할까요?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때의 선택을 되짚어 보려 합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1986년 일본이 당했던 것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은 일본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자국 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과 자본을 쏟아붓는다.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길 수가 없다. 이 말 지금 미국이 중국과 한국에게 하고 있는 말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은 일본산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정부 간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일본은 거센 압박 끝에 백기를 듭니다. 시장 개방, 수출 물량 제한, 심지어 자국 반도체 가격까지 미국 기준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일본 반도체 산업의 하락은 시작됐습니다. 도쿄 히타치 공장 폐쇄, 1990년대 DRAM 점유율 붕괴, 90년대 들어 미국의 팹리스 마이너스 파운드리 전략이 주도권을 잡았고 일본 기업은 기술보다 외교와 시장 논리에 휘둘리며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 한국 기업들은 일본이 미국에 고개를 숙이던 그 시기에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술은 일본 걸 배웠고 시장에선 미국이 열어줬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후발주자에서 글로벌 강자로 올라선 것입니다. 즉 1986년의 반도체 전쟁은 일본의 패배였고 한국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의 미국은 1986년 일본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이제는 한국에게 같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통제, 장비 수출 제한, 중국 진출 억제. 이 모든 시나리오 이미 일본이 한번 겪은 패턴입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순응했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은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했던 선택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해법을 찾을 것인가? 역사는 지금 매우 친절한 반면 교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외면하는 건 우리의 선택일 뿐입니다. 다음 장면에선 1986년 일본과 2025년 한국이 처한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으며 이번 전쟁의 진짜 반전 요소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제 전쟁 1986년과 2025년 지금의 한국과 1986년의 일본 거울처럼 닮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 1. 미국의 압박 프레임. 두 나라 모두 미국에게 기술적 위협으로 간주됐습니다. 너희가 계속 성장하면 미국 산업이 무너진다. 이 논리는 일본에게도 지금 한국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통점 2. 동맹국이라는 딜레마. 미국은 일본도 한국도 안보 동맹입니다. 하지만 기술 패권 앞에서는 동맹도 친구도 없습니다. 공통점 3. 중간자의 불안정한 지위. 당시 일본은 미국과 경쟁하며 중국을 두려워했고 지금 한국은 미국의 기준에 맞춰 중국 시장을 제약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 1. 기술 자립도. 1986년에 일본은 반도체 공정부터 소재, 장비까지 자국 내에서 완결 가능했습니다. 2025년에 한국은 설계는 가능하지만 장비 소재는 여전히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독립이 아닙니다. 차이점 2. 여론 구조와 민감도. 일본은 폐쇄적 정책 결정 구조. 국민은 나중에 결과만 알았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여론이 즉각 반응하고 SNS와 미디어가 정부 결정을 실시간으로 압박합니다. 차이점 3. 지정학적 배치. 일본은 중국과 직접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경제, 군사,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길을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전략 3가지. 1. 선택과 집중 전략. 핵심 기술과 공정은 미국과 협력, 저부가 가치 공정은 중국과 제한적 교류. 양손잡이 외교가 아니라 지능적 분산 구조로 간다. 2. 기술 독립 강화 전략. 소재 장비 설계 툴 등 미의존도 높은 분야에 긴급 투자 및 비상기술 확보 계획 실행. 10년간의 기술 주권 프로젝트 시작. 3. 중간지대 연합 전략. 대만, 네덜란드, 독일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기술 강소국과 연대해 미국의 일방적 기준을 완화시키는 블록 협상 구조 형성. 자,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대한민국 산업통상부 장관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국의 고개를 숙이고 중국 시장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저항하고 기술 제재의 칼날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3번째 길을 열겠습니까? 1986년 일본은 순응했고 2025년 한국은 결정의 순간에 섰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회였지만 지금 우리는 대상입니다. 송 박사의 메시지. 1986년 일본은 미국의 룰에 적응했습니다. 2025년 한국은 그 룰을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수능은 생존이 될 수 있어도 자존은 미래가 된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넘어왔습니다. 질문 1. 지금 당신이 국무회의에 앉아 있다면 미국의 제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질문 2. 삼성과 SK 그리고 수십만 반도체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질문 3. 우리는 과연 일본이 된 걸까요? 아니면 일본과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진 걸까요? 국가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장 큰 위기에서 가장 깊은 가능성이 피어납니다. 1986년 우리는 일본이 무너지는 걸 보며 기회를 얻었습니다. 2025년 우리가 굴복하면 또 다른 나라가 우리의 뒤를 밟을지도 모릅니다. 그땐 우리가 일본이 되는 겁니다. 송 박사 마무리 메시지. 이제 선택은 기술이 아닌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굴복이냐 전략이냐, 조용한 동의냐, 능동적 설계냐. 여러분은 지금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먼 미래에서 다시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심판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2025년 6월에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 깊은 시선, 더 날카로운 선택.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대를 바꾸는 작지만 큰 행동입니다. 지금 그날의 선택 송 박사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알려주세요.